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재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GTC라는 메뉴를 올리기 전에 의심을 좀 가득 품은 장이 어제장이었다면 오늘은 그 GTC를 잘 소화해내는 분위기가 오늘이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오늘 먼저 좀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4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갔고요. 1% 넘는 상승 나왔습니다. 2690선에 마무리됐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메이저 수급이 부재했습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도 약했고 오전 10시 반 구간에서 저점을 딛고 좀 상승을 해나가나 했는데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힘을 빠지고 약보합 마무리가 됐습니다. 891선에 종가 형성했네요. 자,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수급 흐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K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오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의 약 25%를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 아닌데요. GTC 효과가 지속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다. 그리고 기대가 크다. 이렇게 단 몇 마디만 했는데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첫 5세대 HBM을 양산 돌입한다는 SK 하이닉스는 또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삼성전자의 단순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이동한 걸지 아니면 왕위 자리를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걸지 둘의 반도체 투톱의 다른 방향성 잠시 후에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으로 좀 옮겨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힘이 있고 또 연속성을 챙겨갔던 부분 꼽으라고 한다면 최근 단연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미중 갈등 수혜 아는 쪽, 또 실적과 신약, 기술 수출 모멘텀을 확실한 쪽, 그리고 CDMO 원재료 쪽이 계속해서 수급이 몰렸던 부분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서 치사율이 30%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고 제2의 코로나라는 타이틀까지 붙으면서 반응이 온 쪽이 진단키트, 마스크 그리고 폐렴 관련주 쪽이었습니다. 달갑지는 않죠. 네, 윗꼬리 단 쪽도 있었고요. 오후장에서는 오히려 또 탄성을 가져간 쪽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과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힘을 가져가는 쪽까지 기민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그리고 HLB까지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의 움직임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FOMC 앞두고 또 어떻게 포인트를 가져가야 할까요? 삼성전자의 힘을 또 믿어봐도 될지 또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죠. 생방송 중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투자 인사이트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를 등에 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엔비디아의 CEO가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 중이다. 기대가 크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센터의 DDR-램을 모두 다 HBM으로 교체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엄청날
탈환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었죠. 부회장이 AI와 ESG 혁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신사업 발굴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비쳤고요. 뿐만이 아니라 사장은 2, 3년 안에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 다시 탈환할 것이다 라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함께 꺼내놨습니다. 연간 9조 8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까지도 밝혔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삼성전자 장대 양봉 크게 연출을 하면서 5% 넘게 급등 마감을 했지만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급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 현상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소외받던 삼성전자 이제는 빛을 볼 때가 됐는지도 함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입니다. FOMC 결과 발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이를 두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메러스 기자는 투자자와 연준의 초점이 지금 다르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횟수에 주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죠. 뿐만이 아니라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6월에 단행되지 않는다면 11월 혹은 12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FOMC를 딱 하루 앞뒀던 오늘 시장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이 FOMC가 끝난 후에는 또 어떤 이슈에 또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도주는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인지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뵙는데 또 이번 주는 수요일에 뵙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맨날 월요일 날 나오다가 수요일 날 나오니까 약간 적응 안 되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뭔가 기운이 더 없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활기차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날 뵀다가 수요일 날 뵈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수요일 날이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만의 매력이 있지만 수요일 날은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증시의 가운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화요일 날 잘 갔던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기세를 타서 한 주가 끝까지 가는지 아니면은 또 테마가 바뀌어서 다른 종목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게 제가 안내잡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어떻게 또 수익의 길을 잡아주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잡아주신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등에 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맞아요. 또 제가 시황 말씀을 드릴 때 오늘 K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엔비디아의 오라를 풍기면서 또 5% 후반대로 시세 마감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삼성전자에서 나올 줄이야. 되게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 SK하이닉스보다 SK하이닉스를 싫어한다 이건 아니고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HBM 양산에 좀 더 빨리 발을 들였다면 지수 상승이 더 크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오늘 같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는 오늘 하락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뭐 엔비디아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왜 오늘 하락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많이 못 갔다. 그 부분을 오늘 다 메꿔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 좀 쉬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어떻게 본다면은 HBM 시장을 갖고 있건 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이제는 캐파를 좀 더 삼성전자한테 떼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쉽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기존의 캐파가 100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AI 시장이 계속 커져서 매년 뭐 100이 200이 되고 300이 되고 이렇게 커집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가져가 있는 전체적인 총 물량은 더 커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떼주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있는 분들은 나 이제는 이거 팔고 삼성전자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봐주시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갈아타는 건 아직 아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규 진입 관점에선 또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을 두고 본다면? 저는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진입으로 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더 저점 매력도가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 진짜 5% 오르는 거 오늘 그래 한 3%에서 4% 정도는 예상했었는데요. 네. 근데 오늘 5%까지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면서 저는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다.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은 시장 체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에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는 꼴랑 이거밖에 안 올라갔어? 라고 한다면 소외되는 종목들이 무조건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시장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다 빨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가 더 좋지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급등세가 나오면은 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 있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좋은 점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약간 나오겠지만 그 모습이 다시 똑같이 동반 상승 모습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HBM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한테 빚을 발해서 많이 올랐던 뿐이지 그 안에 속속 파헤쳐 본다라고 한다면 HBM 시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도 들어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CXL 관련주, CXL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많이 더 탄력을 받아갔는데 그럼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엇갈리는 모습대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주력사로 했던 회사들이 더욱더 많이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원익 IPS가 오늘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 소외를 받았던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나왔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번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한 번에 조정이 거치고 이전에 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파헤치면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될 시기지 않나. 어려운데요? 이제까지 SK 하이닉스 괜찮다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제 삼성전자 집중할 필요 있다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네. 우리가 긴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네. 그 종목이 무조건 좋고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시점이지 않나. 딱 적당한 조정이 나왔고 딱 타이밍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HBM 관련주에서 계속적으로 파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종목까지도
수익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일석이조이지 않나. 굳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종목이 물론 좋지만 지금은 한 번에 포트폴리오를 갈아타고 다시 한번 또 갈아탈 시점,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잠시 후에 강펀치 키워드 두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만큼 저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 가격 전략까지 두둑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주총회 이야기도 살짝 좀 해보고 갈게요. 오늘 주주총회 있었거든요. 여기서 또 뭐 주가 관리는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행히 주가는 오늘 좀 잘 가긴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도 나왔는지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좀 의미 있게 오늘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주주총회나 이런 부분이 되게 폐쇄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이제 온라인까지도 하면서 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켜줬던 부분, 주주분들을 좀 더 배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 나이대도 많이 젊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세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점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은 어떻게 보면 CEO가 이런 부분 나와서 계속 우리 회사 좋다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되게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반대로 갔던 경험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의 의미 있는 좀 상승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부회장까지도 나와서 주주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키워드도 나왔어요. 인공지능 그리고 ESG 이런 부분을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좀 더 깨끗하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미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탄력이 더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또 기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 밸류 프로그램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게 뭐냐 주주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삼성전자가 먼저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이때까지는 8만 원 밑에서 계속 놀면서 국민 주구가 아니다 이거는 너무 이건 사면은 물린다 힘들다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8만 원을 넘기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목표 높다. 주가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너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코리안 리스크를 제대로 때려 맞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다르게 영원한 1등의 왕자 그 무게만큼 건드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리고 너무 강한 2등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너무 안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플이 시가총액이 1등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챗 GPT, AI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미국이라는 시장을 봤을 때 한 박자 내가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내가 시가총액이 밀려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왕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관리가 좀 안 되지 않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상승세로 올라가면서 좀 약간 위협하는 모습세도 안 나왔어요. 예, 약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이닉스도 분발하면서 더욱더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나라 증시에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삼성전자 안에서도 기대감을 실어보고 우리 반도체 전반 업황에 또 어떤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함께 또 가져가는 훈풍이기 때문에 AI를 키워드로 또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전략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시장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또 멘토님과 또 시장 공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또 영어로 된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또 아까 이야기 드렸었는데 종목 전략 너무나도 중요한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의 이동에 계속해서 집중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어떤 종목이 탄력을 받느냐가 계속 집중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포인트를 보고 계시는 걸까요, 멘토님?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시장이 딱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전체적인 지수 포인트나 이런 부분은 되게 약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반도체도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는 업종 분류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가고 SK하이닉스가 못 가고 약간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잘 갈 때 한미반도체가 동반 상승했던 모습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어닝 IPS가 잘 가고 있다, 이런 연관고리를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좀 더 그 섹터 쪽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열어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펀치 키워드를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말씀해드렸던 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대외적인 요소가 되게 많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는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점도표지 않나. 거기에서 연준 의원들이 나오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어디까지 예측을 하고 이번 연도에 몇 번을 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더라도 미국 시장은 이때까지 계속 잘 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바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다. 나머지 AI 관련 없던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차별화된 시장을 겪고 있지 않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났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쭉 떨어졌던 모습세, 그리고 엔비디아가 쭉 올라갔던 모습세, 이런 전체적인 모습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키워드는 금리 인상, 이 키워드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그 종목의 성장성, AI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성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와 또 성장주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성장주의 금리는 굉장히 좀 타격감이 있는 편인데, 몇 회를 인하하느냐라는 것 자체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성장주인데, 바이오 종목이 요즘 좀 괜찮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바이오주는 또 어떤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서 제일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갔던 부분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금리가 올려더라도 우리는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다 그런 걸 무시하면서 올라갔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애플이란 기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 그럼 우리도 가격 올릴 거야. 우리 어차피 잘 팔려.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폰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네? 맞아요. 뭐야, 너무 당황스럽다. 약간 이런 부분. 정작 살기 어려워지고 물가 다 싸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인플레이션까지도 다 올려버리면서 상승했던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준춤해지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AI 열풍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소외되는 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해드렸던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하는 기업들은 좀 더 도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쪽이 가장 핫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가는 종목들만 가고 어떻게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간다. 이런 종목들이 생기고 있는데, 2차 전지 잘 갈 때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종목 쪽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더욱이나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에도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또 읽어야 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과 또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의 흐름도 함께 읽어가셔야 된다는 점 너무 중요하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통해서 QR코드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두 가지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와 함께 지수보다는 종목으로라고 또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드렸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오늘 장에서도 정말 1등 공신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지도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부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 너무 중요하죠. 또 주식 고수의 시선을 담아봤으니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보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오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출연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수익 구간에 머무른 채 편입 모두 다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5,600원이 적용이 되면서 목표가가 134만 4,400원으로 형성됐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인데요.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삼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터치하려는 시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는 앞으로 천장이 없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인 8,000원을 넘어서서 9,000원까지 넘보는 시도 오늘 장중 22%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추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된 모습입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실리콘2 오늘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라 코리아가 철수했다라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 큰 웃음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면서 오늘 추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 완료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삼성 SDI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전고체 전지 양산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이죠. 장중에 4%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역시도 크게 키운 채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LIG넥스원과 와이랩 모두 다 2차 목표가 그리고 1차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익률 역시도 든든하게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익THK와 나노신소재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던 삼익THK 오늘도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혹시라도 추가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 요즘 정말 흐름이 좋다가 오늘 4%대 낙폭을 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최강 쌈장을 한번 뽑아볼 차례가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살짝 눈치채신 것처럼 진짜 주식팀의 두 가지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1등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자리를 뺏겼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짜 주식팀이 단 하루 만에 거의 30%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면서 이리저리 굳건하게 올라선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역시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도 수익률 키워주면서 2등 자리 잘 안착해주고 계시고요.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30% 넘는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한 주간 또 어떤 수익으로 든든하게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셨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부터 볼까요? 이게 살짝 쉬어가는데요. 이게 뭐 멘토님이 담아주신 시점으로 봤을 때는 쉰다고 하기도 잔인해요. 보기에 수급도 사실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멘토님. 네. 그리고 하나 또 체크를 해볼게요. 3위로 내려오셨어요. 네, 네. 눈이 좀 슬퍼 보여요, 괜히. 아니 그런 거 오늘따라 없습니다. 눈이 네. 슬퍼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저는 딱 지금 자리가 딱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래요? 네, 어차피 숨겨놨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을 꺼낸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1등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숨겨놓은 종목들. 아직은 아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너무 선두로 나가면은 나중에 이제 막판에 따라잡히면 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역전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숨겨진 카드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계속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IG 넥스원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리뷰 이어갈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근래에 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딱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딱 그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 롯데월드를 대간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좀 빠지니까 이거 굉장히 주주 입장에서 왜 하필 딱 그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저도요. 그만큼 회사가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미래에도 수익을 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가는 좀 더 빠졌다. 너무 부러웠을까요? 약간 그랬던 부분이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방사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절대 없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기분 좋은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가권에서 지금 뭐 마이너스 15%밖에 안 빠졌는데 저는 여기서 한 15만 원 초반까지도 온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하는 만약 종목 안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땡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가지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쌈장 시즌 2 끝나더라도 시즌 3 할 때도 또 갖고 오고 싶은 종목이지 않나.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되는 방산주는 좀 더 갖고 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아가는 전략까지도 생각하고 계실 정도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성장성도 무궁무진하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가 2차 상향까지 해주셨고요. 19만 5천 원 목표가죠. 이 부분 홀딩 전략 또 계속 챙겨주시고 수익률은 24% 가까이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꼭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고영 볼까요? 고영이 지금 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근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를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났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니가보다 지금은 좀 낮은 부분이 있지만 좀 높게 샀다라는 경향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장 어떻게 본다면은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장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장에 올라갔던 HBM 관련주들은 좀 더 다른 부분에서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영이 오늘 상승세를 나와줬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까지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의료 로봇까지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재료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장에서 나온 상승세에서 또 긍정적인 시그널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또 기대감 얹어보도록 하죠. 고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로봇주입니다. 삼익 THK 또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요. 달성했기 때문에 또 다음 전략은 어떻게 챙겨주실지 궁금해요. 17% 넘는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일단은
또 엔비디아 측에서 또 이런 발언이 나왔죠. 젠슨왕 CEO가 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로봇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로봇주 관련해서 뉴스가 이전부터 쏟아졌는데 로봇주가 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 관련해서 더 움직일지 이 삼익 THK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삼익 THK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 안 했던 이유가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져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빼먹고 있는 종목이에요. 노란톡방에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골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우려먹으면서 계속 가야 되는 종목이다. 왜?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목표가를 딱 18,000원을 잡았던 이유는 딱 그 가격대가 오면은 어느 정도 딱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이 약간 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8,000원을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 번의 눌림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림을 다시 한번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로봇주가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또 차별화된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은 가고 어떤 종목들은 못 가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도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삼익 THK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로봇주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줬던 모습세 어떻게 보면 상승세도 더 많이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로봇주보다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속에서는 어떻게 또 하실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이제는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빠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럼 필요합니다. 수익 실현으로 완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종목이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삼익 THK의 자리는 이제 자리 새로 생기거든요, 멘토님. 또 새로운 종목 카드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또 1위 자리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또 어떤 종목으로 채워주실지 궁금합니다. 로봇 키워드를 안고 있었던 삼익 THK인데요. 17% 넘는 수익으로 또 수익 실현해 주시고 또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로봇주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 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노려야 될까 또 고민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로봇 관련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나노신 소재 챙겨보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잠시 동안 이 수급 논리로 2차 전지가 조금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약간 개별화 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 나노신 소재를 잡았던 이유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더 약세가 나왔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네?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진정한 열풍이 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을 교체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섣부르게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포트를 담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중에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가려고 한다면 나노신 소재는 솔직히 아쉬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해소해 줄 거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약수익 구간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고점을 상승세를 못 넘었던 부분 이 자리가 좀 더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안착만 해줬다면 한 번에 더 올라갈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날 갭 뜨고 나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지수의 악세를 좀 더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현황을 보자고 한다면 기관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지만 오늘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 관련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다른 차별화 젠 장세가 나올 때 나노신 소재가 좀 더 상승세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개별 장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또 강력하게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나노 신소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목표가까지 16만 원 선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지 시세 분출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시는 신규 편입 종목은 무엇일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챙겨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또 어떻게 본다면 약간 중장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중장기를 갖고 왔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 1등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왜 중장기를 갖고 와? 강력한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저는 시청자분한테 좋은 종목을 말씀해드린다는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 어떻게 보면 LRG 넥선을 갔을 때 그때 왜 이 종목을 갖고 왔을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었는데 왜 갖고 왔지? 그 이유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현대인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현대힘스. 네. 어떻게 보면 낯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때까지 약간 소외된 종목 섹터지 않나. 그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조선주가 작년부터 뉴스는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호황기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선주 안에서도 약간 소외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부분들은 잘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조선업종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봤을 때 주요 조선사들이 지금 3년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방산주도 똑같이 그랬듯이 일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약간 못 갔던 부분은 저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감이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부가 가치 제품들만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이 전체 58%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박들을 새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25년부터 26년까지 이제 친환경 사이트로 교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발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조선업 갈등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반대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이제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작년에 그렇게 핫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못 갔고 조정도 나왔다. 근데 이번 연도는 좀 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 포지셔닝이지만 좀 더 한 번 올라갈 때 강력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갖고 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분명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다르게 보는 포인트가 있나요? 네, 다르게 보이는 포인트는 딱 작년엔 이 종목이 없었어요. 이 종목이 이번 연도에 상장을 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다. 네. 종목이 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조선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얘기합니다. 한 번 물리면 10년 동안 물린다. 너 정신 차리고 사야 된다. 약간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장 키포인트. 그만큼 매물대가 적다. 이 지금에 있는 조선주들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올라가도 매물대에 걸려서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다. 근데 이 현대인스는 다른 흐름을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현대인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주라고 하면 무겁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힘스 또 색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조선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오늘 딱 되게 기분 좋게 딱 마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고가 거의 9%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가 좀 약간 마무리는 1%대 상승이 나왔지만 이 의미가 뭐냐? 조선주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세로 나오면서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대를 넘겨준다고 한다면 2만 원까지 넘겨준다고 한다면 저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는 게 괜찮다. 지금은 18,45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저는 1차적으로는 26,000원 정도 26,00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다. 왜냐면은 조선업종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라면 이 종목은 상장했던 가격대 29,200원보다 더욱더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6,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코멘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14,500원까지. 현대힘스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가 2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상 목표가를 달성한다면 또다시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셨고 손절가는 14,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HBM 관련주, 그죠. AI 이런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도 두 번째 종목 시그네틱스. 네,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노란톡방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고 그랬던 종목인데 왜 또 갖고 왔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3위 THK랑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고 마감을 하는데 이런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제일 뭐냐 HBM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장 하락하는 종목들, 오늘장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나누는데 그 종목들로 이제는 좀 더 차별화된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HBM 관련주인데 이때까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까지 들어오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장을 대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수익률적으로 좀 더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왜 들고 왔냐라고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서 MUF 관련 HBM3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는데 시그네틱스가 HBM3 관련 소재 중심을 맡고 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목표가는 2,650원. 네,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결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22,000원 가격대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2,65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손절가는 1,650원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그네틱스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HBM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내일장 시초가 매수가로 잡아주셨고 목표 라인 26,500원 손절 라인은 1,65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입스, 두 번째 시그네틱스입니다. 오늘장 이 종목이면 멘토님 이제 순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종목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에 만약 이 종목들이 많이 못 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진짜 제가 꽁꽁 주머니에 숨겨놨던 종목들을 갖고 와서 1등을 탈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되게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더 길게 보면 좋다. 지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전략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포트에는 이런 종목들도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아주 골고루 가져와 주셨으니까 또 멘토님과 함께 종목 전략 또 생방송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돼 있잖아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 링크 바로 생성되거든요. 영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일장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 움직였다면 또 움직인 테마 쪽이 있어요. 저밸류 쪽인데 이쪽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있는 쪽이에요. 오늘은 좋았거든요. 어떻게 전략 챙겨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밸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맞아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또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언제? 네.
의사 파악, 의사 관련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좀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 주식시장에 좀 더 활력을 낼 수 있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도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들은 많이 올라도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다. 더 올라가도 충분하네. 다른 실적 안 나온 종목도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더 올라가도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부담되는 부분이지 저가권에서 잘 들어가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온다면 시장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딱 집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만 걸리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저밸류 관련해서도 코멘트 주셨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